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관광상품 두 번째 시간으로 북한 관광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 관광상품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서 관광상품으로 다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일 후를 대비한다든지 또 관광상품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상품 기획에서 다뤄보는 것도 크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 관광상품은 우선 북한 지역의 관광 현실하고 그 다음에 북한 관광상품의 일환으로 다뤄지고 있는 금강산 관광상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북한 관광상품 판매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북한 관광상품 판매 문제점들 그리고 향후 북한 관광상품의 잠재력 그리고 금강산 관광상품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현재 이루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관광상품은 관광 목적지로 봐서는 그야말로 굉장히 신비한 그런 관광상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북한이 개방되어서 관광상품으로 전 세계에 판매가 된다 그러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만큼 크게 관심을 받을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금강산 관광상품이 개방되어 있었고 또 특정 지역을 외국인 관광 전용 구역으로 설정하는가 하면 또 평화예고대학에서 관광 종사원들을 집중적으로 좀 양성하고 있고요. 또 낮은 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에 대한 노비자 제도가 실시가 되는 등 북한 관광 정책에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에도 일본, 또 중국, 홍콩, 대만 등에서 관광 전담 여행사를 지정하거나 또는 합병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사회간접 자본이 매우 미흡하고 또 관광 호텔 등에 대한 시설 투자가 굉장히 열악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는 굉장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나라 가능하면 우리나라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또 국제기구 예를 들면 UNWTO나 파타 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 UNDP 등의 기금을 유치해서 관광에 투자하려는 그런 노력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 관광 상품 개발이나 기획 여건이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여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을 위해서 관광 선전 간행물을 우리가 좀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관광 종사원들을 대신 양성해 준다든지 아니면 남북을 연계하는 관광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남북한 공동 관광 마케팅을 위해서 남북한 간의 관광 사무소를 교환 설치하는 것은 북한 관광 상품 개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지역을 매개로 해서 한중일 관광 상품을 연계해서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구미 이주 관광객들을 위해서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이 될 것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광 마케팅에서 앞으로 그 동북아 지역, 특히 그 북한을 중심으로 한 그런 관광 환경의 변화를 대비해서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을 포함하는 그런 공동 마케팅 기구를 창립해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럽 통합기구 EU 같은 경우는 관광 마케팅을 개별 나라 단위도 하지만 EU 전체로 통합적으로 관광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게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중일이 협력해서 북한을 돕는 경우 북한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관광 상품이 뭐 제한적으로 이웃 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팔리고 있고, 뭐 물론 우리나라는 현재는 그 북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일부 그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한 유럽이나 일부 미국에서도 팔리고 있지만 실제로 관광객들이 북한을 들어갔을 때는 그 인프라나 호텔 등이 굉장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관광자들이 여행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북한이 뭐 북한을 지역 특성에 따라서 7개의 번역으로 나눠서 관광 상품, 관광지 개발을 하고 있고, 또 관광 상품도 3박 4일 코스에서 길게는 14박 15일 코스까지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현재 판매 중입니다. 다만 현재 최근에 그 관광이 체험 위주의 어떤 동적인 관광이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서 북한은 아직까지는 보는 관광 위주의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많이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상품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북한 관광 상품은 뭐 크게 세 가지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관광당국에서 직접적으로 판매가 되는 그런 형태하고, 북한 합병법 제정 이후에 외국 그 여행사하고의 북한과의 합작 또는 합병 여행사, 그리고 해외 여행사에 위탁 판매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토산품은 기념품으로서 토산품입니다. 아직까지 북한 도자기가 굉장히 품질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인삼 가공품 또는 수공예품, 일부 보석 가공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한 관광 상품은 북한을 독자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기보다는 중국과 연계된 그런 연계 관광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짧은 것은 3박 4일부터 긴 것은 39박 40일까지 이렇게 구성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관광 상품 유통 경로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북한 당국의 직접 판매, 그다음에 합병 여행사에 의한 판매, 해외 여행사에 의한 판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한 직접 판매는 북한에서 관광을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하는 기관이 국가관광지도총국입니다. 국가관광지도총국이 직접 판매를 하는 방법인데, 국가관광지도총국이 직접 나서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대한여행사라는 국영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판매했던 것 같이 조선국제여행사라는 데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판매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선국제청년여행사라는 데도 위탁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조선국제청년여행사는 이 사회주의 나라들의 그 공통적인 성격인 그 청년들을 위한 행사들을 일반적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해외 그 관광 상품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북한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조직과 예산이 굉장히 영세하고, 또 관광 부분에서 그 당국자들의 경험이 굉장히 그 열악한 일천한 그런 상황이라서 북한 관광 상품 판매 실적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의 그 국영 관광 기업이죠. 조선국제여행사는 마세아, 미주, 구주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는 3개의 부서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부 시장별로 상품을 개발하거나 시장 개척을 하고 또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세 기관입니다. 국가관광지도총국,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에 해당하는 기관이라고 있죠. 1986년 5월 15일에 창립이 됐으니까 뭐 그렇게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와 마찬가지로 대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독자적인 어떤 그런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관광 지도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국제여행사는 실제로 관광을 집행하는 그런 국영 기업이 되겠습니다. 외국 여행사들과의 계약 체결을 통해서 실제로 북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언어권에 따라서 아시아, 미주, 구주 이렇게 3개의 부서를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국제청년관광사는 1985년도에 설비되어서 주로 청년들 행사를 기획해서 집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합작합영여행사입니다. 북한 당국이 합영법을 제정한 이후에 외국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북한 당국과 외국 기업이 공동 출자해서 합작 여행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사회주의 국가 또 친북한 단체 예를 들면 뭐 제일교포나 재미교포 중에서도 친북한 성향을 가진 기업들이 합작 합영 여행사를 만들어서 북한의 관광객을 손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손객 실정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여행사의 위탁 판매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 홀세일러들이 상품을 기획해서 현지 랜드 오퍼레이터들한테 의뢰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외국 여행사다 위탁을 해서 관광객을 북한으로 유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 200여 사하고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뭐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것은 12개국에 30개 여행사 정도만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에서 북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대부분 그 사회주의 종전의 사회주의 국가들 또는 자본주의 국가인 경우는 친북 단체들로 제한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2, 제1 그 교포 여행사 중에서 친북 성향을 가진 그런 여행사들이 되겠습니다. 북한 관광 상품 기획 개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관광 활동의 국가 통제입니다. 북한에서 관광 활동을 국가에서 통제하는 이유는 북한 체제 붕괴를 염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가 직접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또 유치 사업도 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민간이 하는 데 따른 그 수익성, 고객 관리, 고객 유치, 서비스 향상 이런 데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관료적인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관광 상품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라기보다는 애화벌이의 목적이고요. 또 관광 상품이나 북한 관광 상품의 어떤 매력을 소개한다기보다는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지도 체제에 대한 우상화, 선전이 주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주고 관광은 부수적인 목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북한이 제공하는 관광 정보도 소비자들이 순수하게 원하는 그런 관광 정보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북한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먹살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의 나라이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 관련 시설이 굉장히 좀 미흡해서 실제로 여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의하고 있는 본
교수도 2005년도에 평양하고 묘향산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호텔이 뭐 굉장히 제한적이고 있는 호텔도 일부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평양에서 묘향산까지 가는데 도로가 2차선 도로 달랑 하나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의 도로망이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을 이동하는 경우도 지방과 지방 도시를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양으로 돌아와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도시와 지방관광지는 뭐 거의 개방도 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개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음식, 숙박, 편의시설이 태부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또 북한의 관광 종사자들이 이 공무원이나 아니면 사업체의 그 국가직 노동자들로 이렇게 돼 있어서 당연히 뭐 이 직업의식이나 업무 개선 또 수익성 제고를 위한 그런 마케팅 능력이나 의지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요즘은 조금 변하고 있지만 관광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관광이 자국민의 어떤 그 문화의식을 높이고 또 외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관광 산업 차원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관광을 서구 자본주의의 문화적 태폐적 온상으로 이렇게 간주한다. 예를 들어서 서구 문화가 북한에 들어오는 경우에 북한 정권의 어떤 붕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 북한의 순수성과 혁명적 의지를 파괴시켜서 공산주의 사상과 주체 사상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상품도 그냥 물질 문화 자원하고 자연 자원 아주 기본적인 1차원적인 관광 상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관광 상품을 그 고객에 대한 서비스로 인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북한에서는 관광이 어떤 북한 사람들의 여가 문화의 일원으로 다뤄지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 이런 인식을 굉장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북한 관광 상품, 관광 매력, 관광 상품의 구성 요소인 전통 문화, 뭐 관광 자원 이런 것들도 북한의 어떤 정치 체제에 맞춰서 왜곡 변질돼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민요 중에 상당수가 사회주의 예술하고 배출돼서 보수적이거나 또는 태폐적인 노래를 단정해서 금지하고 있고요.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전통 민속 문화가 대부분 말살되고 있고 일부 남아있는 것들도 다 사회주의 어떤 문화로 덧입혀져서 체제를 선전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은 관광 비용을 국가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관광 상품이 이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외화벌이의 한 수단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관광 상품의 가격이 그 시장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 당국이 임의로 결정을 해서 그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높아도 아주 터무니없이 높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관광 종사원들에 대한 급료가 매우 낮아서 종사원들의 어떤 그 서비스 의식도 굉장히 낮고 실제로 북한 관광을 여행하는 경우 부당한 요금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그 북한 관광 상품은 이 관광객 서비스 차원의 그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 상품 구성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행 일정 자체도 일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정된 곳만 방문할 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관광을 산업으로 인식하는 그런 이해 그리고 관광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려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관광을 할 때 그
순수한 기업적인 차원에서 관광 상품이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어서 관광 상품 개발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관광 상품 내용도 이를테면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 체험 관광 위주 또는 휴양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데 반해서 북한은 아직도 그냥 아름다운 그 경승지 관광 상품으로 연출되거나 기획되지 않은 자원 그대로서의 아름다움과 또 북한 지도자들의 우상화 상징물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관광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매우 부족한 그런 상품이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보는 관광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광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념품도 굉장히 단순한 토산품 위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관광에 대한 그 국가적인 우선순위도 굉장히 밀려서 관광 관련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 개척이나 홍보 활동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해외 선전물도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60년대 교과서 수준의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이고 수량도 뭐 굉장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태부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뭐 관광에 대한 장기 계획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 관광 당국자들의 그 노하우, 관광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도 당연히 부족해서 뭐 관광에 대한 수익성, 뭐 편의성, 접근성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그런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북한 관광 상품은 뭐 외래 관광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체 주민들의 어떤 리크레이션, 레저 이런 걸 통해서 북한 사람들한테 어떤 여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서만 아직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 여건도 당연히 현재까지는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 북한은 뭐 이 인프라가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북한 지형 자체가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동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 남한보다 그 겨울철이 긴 게 또 특성이죠. 그래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기간이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고 특히 뭐 세계적인 관광지인 백두산 경우는 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백두산 관광이 북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관광에 대해서 산업으로서 인식하기보다는 어떤 그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또 북한 정치 체제나 북한의 어떤 독재 체제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만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그런 관광지로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도 큰 북한 관광 상품의 부정적인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관광 상품은 뭐 상품 자체도 적지만 해외에서 북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여행사나 마케팅 능력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 한다고 해도 일부 사회주의 국가 또 자본주의적 국가의 경우는 친북한 단체 위주로 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광에서는 그 교통 인프라가 필수인데 북한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중국에서 열차로 가는 방법 그리고 항공인 경우는 북경에서 평양 순환공항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항공 경우는 평양 북경 노선 단 한 곳만 운영이 되고 있어서 북한으로의 접근 자체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관광은 주변 지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카나다와 멕시코 간 관광 교류, 또 EU는 EU 내에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북아 국가, 일본과 중국 관광객 이동이 대부분인데, 북한은 말하다시피 그런 접근, 특히 오히려 유럽 상품들 일부, 유럽에서 북한 상품들 일부 판매되고 있는 데 관해서 인접 국가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상품 판매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북한이 외화벌이에 집중하고 있긴 하지만 관광에 대한 인식 자체가 최근에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관광 종사원 교육이라든지 관광 마케팅에 대해서 일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 관광은, 특히 국제 관광은 인접 시장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중국 등 큰 시장을 인접 시장으로 두고 있는 것은 앞으로 북한 관광 상품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우리나라와 북한을 연결하고 그게 중국과 일본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연계 상품이 개발되는 경우에 앞으로 북한 관광 상품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산 관광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남북한이 155마일 시전선으로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인 경우는 사실은 섬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이 DMZ 155마일 일반적으로 동식물의 보고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식물의 보고도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뢰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데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 독일과 같이 어느 순간 통일이 된다고 그러면 이 155마일 DMZ가 지뢰밭이라서 위험하기도 하지만 더 위험한 거는 이 북한 사람들이 아무 대책 없이 우리나라에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금강산 관광은 관광 자체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앞으로 남북 관광이 완화되고 또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연착륙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1989년도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금강산 관광 및 시베리아 공동개발 의정서를 북한 당국과 최초로 체결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1998년 6월에 정 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북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는 유람선 세척을 빌려서 금강산을 왔다 갔다 했고, 금강산 관광으로 해서 관광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그런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해서 남북한 양쪽에 굉장히 도움을 주었고요. 그러나 이제 이 대북 지원이 햇볕 정책, 퍼주기 이런 논란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었고, 특히 햇볕 정책의 어떤 대명사로서 금강산 관광이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햇볕 정책과 금강산 관광은 분리돼서 얘기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 시 북한 주민이 한 200만 정도가 남한으로 밀려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경우에 남한에 줄 피해는 엄청난 나쁜 영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에 그
처음 3박 4일로 이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는데 이때는 3박 4일에 100만 원이 넘는 아주 고가의 상품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처음에 잘 팔리고 있었죠.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2박 3일로 해서 가격을 좀 조정하라고. 특히 2003년 9월부터는 그동안 해로로 이루어지던 금강산 관광이 육로를 이용해서 관광이 이루어지면서 남북한 긴장 완화에 크게 그런 기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를 과거 60년 이상 이렇게 막혀왔던 거를 아스팔트 포장으로 바뀌고 또 지뢰밭을 제거하면서 우리나라 차량이 운전으로 직접 북한을 방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그런 계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면서 그나마 이런 금강산 관광이 완전히 폐쇄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남북한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 군사적으로는 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 또 평화 정책을 위한 어떤 계기가 마련됐었고요. 특히 군사적으로는 이 처음에 해로 관광 때 북한에서 군사 시설들을 원산하의 군사 시설을 다른 데 옮긴 적이 있었고, 특히 육로 관광 때는 DMZ의 어떤 지뢰 시설 이런 것들 모두 폐쇄해서 남북한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어떤 북한의 침략 위험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서 남북한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우리나라 문화가 북한으로 밀려가면서 북한을 어떤 체제에서 좀 민주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종교단체나 농민단체 이런 단체 교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특히 금강산에서 남북한 이산 교류, 이산 가족 교류가 수차례 이루어진 것도 큰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을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 게 아리랑 집단 체조입니다. 저도 2005년도에 직접 관람을 해보았는데 집단 체조, 다시 말하면 매스게임으로서는 세계적인 관광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10만 명이 동시에 출연을 합니다. 카드 섹션에 6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체조에 4만 명 정도가 동원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상품인데, 이런 거는 현재 북한 체제가 아니면 앞으로 북한이 예를 들어서 민주화된다는 이럴 경우에는 이런 상품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있지만 관광 상품으로서는 세계적으로 이런 상품은 거의 독보적인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북한은 해외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팔리고 있지만 최근에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이끄는 관광 상품이 팔려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은 연 3만 명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도 당시에는 우리나라 300분의 1 수준이지만 현재 1,500만 정도 생각하면 한 5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요. 이 중에서 이 구미 관광객은 굉장히 더 적은 2,000명 수준밖에 되지 않고, 관광이라기보다는 그냥 호기심, 그리고 여행기에서 얼리 어답터들, 그리고 참가한 사람들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역 관광 상품의 두 번째 시간으로 북한 관광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북한 관광 상품의 현재와 잠재력, 그리고 북한 관광 상품의 일환으로 판매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상품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마별로 관광 상품을 공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